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만에 2주를 건너뛰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새벽부터 지금까지 강행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순천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여수 MBC가 설립된 지 50주년이 됐다 그러네요. 50년이 됐는데 오늘은 또 하나 이제 50주년이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전태일 열사가 분신으로 돌아가신 지 50주년 되는 날이기도 하죠. 저는 오늘 순천에 가서 여수 MBC 창립 50주년을 이제 기념하면서 특집 방송에 출연하러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KTX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바로 지금 최백은 TV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몸은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기운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요. 강의를 좀 하기 전에요. 강의하기 전에 이제 뭐 사실 정치 일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강의 내용을 진영 논리로 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강의 내용에서 특정 정치인,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강의 내용 중에 지역화폐라든가 그다음에 뭐 심지어 기본대출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 이재명 지사한테 줄을 서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요 지금까지 제 자랑이 아니라 누구 정치인 뒤에서 줄 서는 성격이 못 됩니다. 정치인들이 저를 뭐 예를 들어서 삼고초려해서 업어가려고 하더라도 안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직이나 현실 정치를 그동안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거의 혁명가처럼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64세 돌아가셨으니까는 참 일찍이 돌아가신 거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는 정치를 하지 말라고 남편을 그렇게 해가지고 일찍 떠나보내시다 보니까는 한이 맺히셨는지 저한테 정치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처도 정치하면은 자기랑 이혼하고 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고 이런 제가 누구 밑에 줄 서고 하는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그리고 공직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공직을 하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는 소위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 동의 못 해요. 공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요. 그거 머리 아픈 일이고요. 제 개인의 행복을 굉장히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입장에서 대학 교수하면서 선생하면서 굉장히 삶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공직에 들어가서 제 스스로 발목을 제가 묶어버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요. 제가 이제 소위 사회 봉사 활동을 교수들은 사회 봉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더불어서요. 더군다나 저 같은 사회과학자들은 사회 현실이 항상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는 저는 넓은 의미에서 다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요. 단지 이제 현실 정치에 제가 이제 뛰어들려고 했으면은 DJ 정부 때부터 제가 좀 사실은 권유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안 갔습니다. 하기 싫다고 하면서요. 안 가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을 때 제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일부 사람들은요 저한테 드디어 최 교수가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고 정당을 만들고 그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제가 더불어시민당 창당에 제가 뛰어든 이유는요 시민들이 사실 등을 떠밀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더불어시민당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면서 얘기한 거지만은요 유튜브로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창당할 때 이제 그러니까 당대표 수락연설을 한 것이요.
그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다닐 때 스스로한테 다짐한 게 있어요. 대학생들이 당시에도 많은 데모를 하고 많은 거니까 희생을 치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좀 안타까웠던 게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존경을 받고 영향력이 있는 어른들, 그 당시만 해도 사회에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그러니까는 앞에 나서서 그러니까는 발언도 하고 앞에 나서서 항의도 하고 그러면은 물론 그러다가 이제 잡혀갈 수도 있고 또 잡혀가서 고문도 당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면요, 국민들 여론이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나서게 되면은 학생들의 피해가 굉장히 줄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선생님들 만나면은 선생님들이 좀 앞장서가지고 종교인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종교인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앞장서가지고 먼저 선생님들이 먼저 감옥에 갈 생각을 각오하고서는 앞에 나서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요, 뭘 다짐했냐면은 내가 어른이 되면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젊은 사람들한테 등 떠밀지 않겠다. 내가 제일 선두에 서겠다. 고통스러운 일을 제일 선두에 서겠다고 스스로한테 다짐을 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서 그걸 단지 이제 실천하는 차원 속에서도 이제 더불어시민당 창당할 때도 제가 당대표를 수락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총선 끝나자마자 다 털고선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면은,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면 제가 못하라. 그 당시에도 어떤 분들은요, 최 교수 이번에 국회의원 한 자리 꼭 할 거다. 안 하면 자기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얘기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들 장도 안 짓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더불어시민당 창당을 한 이유가요. 뛰어든 이유가 깨시민들이 걱정했던 거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그러니까 당시에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뭐 예를 들면은 지난 연말에 공수처법을 어렵게 이제 깨시민들이 노력해서 통과시켰는데 국회에서 그걸 이제 와해시키고 그리고 국회를 다수당으로 장악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그러니까 식물 정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불순한 의도를 우리 많은 깨시민들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행위를 교육자로서 선생으로서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요. 그래서 이제 창당을 하고 이제 잠시나마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4.15 총선 전부터 올 1월 달부터 이 채백은 TV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 개설 목적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제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이제 우리가 그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잖아요. 근데 제가 경기도 하남이라는 지역에서 90년대 말 그러니까 2000년 경부터 지역에서 자치운동을 했었어요. 주민자치운동을요. 당시에 외환위기 겪고 나서요. 상당히 그 지역사회가 어려웠을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었고요. 가정이 해체된 이런 집안도 많이 있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 외환위기가 터진 거에 대해서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는 우리가 당한 거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은 이미 그러니까 막 저 높은 데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신경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대피를 합니다. 왜? 조금 있으면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우주신경이 다 이제 약화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정부나 이런 데서 알려주지 않으면은 미리 대피를 못하죠. 미리 대피를 못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엄청난 재난이 다가올 때 주요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알 수 있는 정보를 사실 갖고 있어요.
근데도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사회가 불안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대고, 그리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비를 합니다. 97년도 외환위기 때요, 가을에 강남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이 고위공직자 집안에, 예? 이 주부들이 달러 사재기 한다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달러 사재기 한다는 소문. 우리나라 그러니까 달러가 바닥이 나가지고 잘못하면 외환위기 온다는 이런 소문이 돌고 그랬었어요, 당시에요. 예? 근데 그들은 이미 그 당시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국가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요, 상황을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한테는 계속해서 뭐라 했냐면 경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랬었어요. 근데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엄청난 그 쓰나미를 국민들이 다 뒤집어 썼죠. 우리 거리의 노숙자,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예? 수백만 명이 그러니까는 실직자가 되고, 30대 재벌 중에서 14개 재벌이 부도가 날 정도였었으니까요. 예? 좋은 은행들 다 저기 문 닫고요, 그러니까요. 많은 좋은 은행들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졸 학력자들이 그러니까 실직자가 엄청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보면요. 예? 우리나라는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들이, 예? 자기 정권 때는 안 일어나고 다음 정권으로 가능한 한, 다음 정권에서 일어나길 바라면서 하면서 자기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비를 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런, 고급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뒤집어 써요. 쓰나미를요. 이런데 굉장히 저는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백은 TV를 개설한 이유가 국민들한테 좀이라도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경제를 좀 읽는 눈을 좀 갖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예요. 예? 왜냐면 이 우리나라 특권층들은 뭡니까요? 특권층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자기들 의도대로 그러니까 지배할 수 있다고. 소위 말해서 국민들은 개돼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예?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좀 채백은 TV를 개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 학생,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저한테 근데 최근에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밀어주는 이런 거 아니냐, 줄서기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저는 어떤 정치인한테 줄 서는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성격이 못 됩니다. 저는요. 네?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분들이 여러 차례 삼고초려해서 부탁을 해도, 네? 갈까 말까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유력 정치인들한테 많은 그러니까 사실 자문이나 조언 요청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유력 정치인들 많이 압니다. 많이 알아요.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김경수 지사라든가 웬만한 도지사들은 다 웬만큼 다 압니다. 아는데 그분들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을 해줘요. 그리고요, 제 얘기를 들으면은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듣지 않으면 그냥 그만인 것입니다. 예? 저하고 생각이 틀린데 제가 뭐 그분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것을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라는 것은 서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서민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희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자녀랑 우리 학생들을 희망을 갖고 살게 해주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도와줘요.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미력이나마 보태줍니다. 근데 제가 평생을 걸고 공부한 사람인데 제 생각하고 안 맞는 사람한테, 제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설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저는 거기 가서 제 생각하고 안 맞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한테 제가 소위 말해서 알랑방구 이런 거 못 낍니다. 그런 거 안 껴요. 예? 그럴 성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예? 그래서 뭐 이 채백은 TV에서 제가 이래서 다른 주제 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다루는 주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생각이 우연히 그러니까 일치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제 그동안에 최백은 TV에서 한 얘기들, 아니면 제가 그동안에 쭉 삶을 살아오면서,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봐왔던 최백은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주는데 좀 일조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저는 그겁니다. 거기에 가장 그러니까 부합되는 정치인이 만약 도와달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나눠드릴 거예요. 제가 공직을 따맞고 안 따맞고를 떠나서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관심 없어요. 공직에 대해서요. 저 유력 정치인들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모르게 건방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다. 제가 무슨 얘기까지 하는지 아세요? 이게 방송이 아니고 개인 유튜브니까 제가 그대로 쓸게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면전에서 쓴 얘기입니다. 저 국회의원이나 장관 같은 거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별 관심이 없다고 이런 얘기합니다. 제 묘비명에다가 1억 세다 주란줄 넣기 해서 그 재미없는 일 하기 싫다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건 희생이잖아요. 봉사고. 그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그 공직을 맡게 되면요, 자기 힘 자랑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국민이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하잖아요. 예? 그 자기가 그러니까 뭐 내가 전직 장관이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예? 내가 뭐 전직 국회의원이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저 별로 그런 거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정치인들 만나서 조언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해줄 사람한테 조금이나마 줘도 그러니까는 보탬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제 얘기 들으면은 뭐 도와주는 거고, 안 들으면 저는 그냥 빠이빠이입니다. 저는요, 칼 같은 사람이에요. 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새 정부가 들었으더라도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공직을 맡아달라고 할 때 굉장히 아마 힘들 겁니다. 저는 뭐 웬만하면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진짜로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뭐 기본소득 필요성,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보다 제가 먼저 한 얘기예요. 성남시장 하기 전부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할 때 청년 기본 배당을 도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부터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뭐 한국판 양적 하나라든가 이런 얘기도 제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금융민주화, 한국은행 민주화. 제 책들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은요, 우린 적어도 민주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라면은, 깨시민들이라면요, 자기 개인의 그러니까 무슨 뭐 인연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분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고,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자기 개인의 그러니까는 선호도 가지고 하고 해서 결정을 해놓고,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공격을 하고, 진영 논리로요. 자기가 지지하는 지도자를 그러니까 하고 다른 지도자를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회는 진짜입니다.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진짜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한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조금이나 미력을 아마 보태줄 겁니다. 보태준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해주는 거죠. 뭐 지식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힘이 뭐가 있어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오늘 좀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뭐 이재명 지사 뭐 빨아주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재명 지사 줄 서가지고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예? 저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설사 대통령이 돼서 저한테 뭐 해달라 해도 저 모셔가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 데려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요, 저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사람입니다. 훨씬 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 진영 논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 진보 진영의 깨시민들은 좀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자가 자기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지지를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제 기준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기준은 내 자녀들하고 내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 전 지지해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저 이낙연 대표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어요. 김경수 지사하고도 친분이 있고 많은 정치인들하고 친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그냥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부합이 됐을 때 도움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슨 인연이라는 것은, 친분이라는 것은 그냥 사적인 저거죠. 그럼 넓은 의미에서 민주 진보 진영에 같이 우리가 한 팀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한테 제발 좀, 제가 하여간 현실 정치에 뛰어들 때마다들 하여간 그런 소리들을 해요. 이제 뭐 한 자리 하려고 하지 않냐 이러는데, 그 한 자리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한테 한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의미 없는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거 하려면요, 벌써 저 20여 년 전에 벌써 했습니다. 진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제 입장을 좀 이제 오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간 할애해서 말씀드린 거고요.